현역가왕 38회 녹화가 시작되기 전 제작진 내부에서 가장 많이 오간 말은 의외로 이 질문이었다고 한다. 이번엔 정말 여기까지인가? 이 말의 주어는 누구였을까? 탈락자 후보?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 그날 스튜디오 공기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긴장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 이미 균열이 난 상태에서 억지로 덮어둔 듯한 정적. 그 중심에 다시 한 이름이 놓여 있었다. 빈예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결과를 묻지 않았다. 질문은 훨씬 공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빈예서를 시험할 권리가 남아있는가? 8회가 공개되기도 전에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첫 소절이 이상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다. 이상했다는 표현은 대개 기준이 무너질 때 나온다. 무대는 시작 3초 만에 스튜디오를 장악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음악이 크지도 않았고 조명이 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석에서 동시에 고개가 들렸다. 누군가는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메모지를 덮었다. 준비된 평가가 무력해지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반응이다. 빈예서의 선택은 노골적이었다. 감정에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 울림보다 타격, 사연보다 구조. 이전 회차에서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프레임을 스스로 잘라내듯 첫 소절부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 이 무대는 살아남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무대였다. 이래도 흔들 수 있겠느냐? 노래가 진행될수록 스튜디오의 온도는 내려갔다. 환호가 없어서가 아니다. 판단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 변화는 윤명선이었다. 그는 무대 중반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는 증언이 있다. 보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 그런데 곡이 끝난 뒤 그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짧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고 한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 마이크를 향한 것도 참가자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평가자로서 자신이 서 있던 기준을 향한 사과에 가까웠다. 이 순간 이후 스튜디오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박수가 늦게 나왔다. 너무 늦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는 감동해서 울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보통 잘한 무대에는 칭찬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말이 나오지 않는 무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대. 여기서 흘러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 추가 무대 준비 과정에서 빈예서의 동선과 곡 선택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다는 증언이다.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전면 교체에 가까운 결정.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고 그 조언은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태도였다고 한다. 이 조언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통된 증언은 있다. 그날 이후 빈예서는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석에서는 이례적으로 점수 입력이 지연됐다. 몇몇 심사위원은 이미 적어둔 숫자를 지웠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을 삼켰다. 주현미는 고개를 숙였다. 이 장면이 방송에 얼마나 담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안다. 그 제스처는 동정도, 연출도 아니었다. 이 무대를 이전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이쯤 되면 질문은 완전히 바뀐다. 빈예서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다. 이 무대를 보고도 낮은 평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8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무대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스스로에게 던진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문장은 빈예서의 첫 소절이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현역가왕 3 스튜디오에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은 박수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보통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심사 코멘트가 지연됐고 점수 입력 순서가 흐트러졌다. 제작진은 큐시트를 몇 차례 다시 확인했고 카메라는 의도치 않게 심사위원들의 미묘한 표정을 오래 담아냈다. 이건 사고였다. 그러나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균열의 노출이었다. 빈예서의 무대는 결과를 바꾼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가장 큰 파문은 점수였다. 추가 무대 이후 일부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즉각 퍼졌다. 이 점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심사석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는 증언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다. 수정의 방향이다. 이전 라운드에서 형성된 불리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방향. 다시 말해 구제가 아니라 재판에 가까운 조정이었다.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평가가 무대 하나로 인해 다시 열렸다는 의미다. 윤명선의 행동은 이 지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사과처럼 보였던 그 짧은 제스처는 사실상 선언이었다. 이 무대 앞에서는 이전 판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은 곧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한 사람이 기준을 흔들면 나머지는 선택해야 한다. 따라가거나 고립되거나.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단의 언어는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칭찬을 하되 단정하지 않았고 평가를 하되 결론을 유보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함부로 확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여파는 곧바로 탈락 구도로 번졌다. 빈예서가 더 이상 위험군으로 묶이지 않는 순간 그 자리는 비어버린다. 구조상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그날 이후 몇몇 이름들이 급격히 무거워졌다. 그동안 무난함으로 버텨왔던 참가자들, 큰 실수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도 없었던 얼굴들, 추가 무대라는 기준 상향 장치 앞에서 이들의 안정은 갑자기 장점이 아니라 한계로 읽히기 시작했다. 특히 반복된 실수가 누적된 참가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는 서사와 감정, 캐릭터로 완충되던 무대들이 빈예서의 선택 이후에는 그대로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다. 울지 않고도, 사연 없이도 무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례가 등장한 순간 그동안 유지되던 암묵적 관용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판이 바뀐 것이다. 이 변화는 방청석에서도 감지됐다. 환호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의 방향이 달라졌다. 누가 잘했느냐보다 이제 기준이 뭐냐는 속삭임이 늘어났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을 소비하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신문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중심에 다시 빈예서가 놓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질문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현장은 더 조용해졌다. 제작진도 심사위원도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추가 무대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부담스럽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이 흔들렸다. 이 어정쩡한 침묵 속에서 탈락자 명단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기준이 올라간 자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름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질문이다. 이렇게까지 판을 흔들어 놓은 무대 이후 현역 가왕 3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빈예서의 무대를 예외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의 시작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생존 문제가 아니다.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어떤 경연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